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막상 시장이 열리면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미리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어제 며칠 연속으로 계속 하락해서 이제는 3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시적인 고점에서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상당히 떨리는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폭락이라면 다 파는 게 답일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수는 과학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매도가 원래는 더 어려운 일이죠. 오늘은 후반부에 제가 좋아하는 피셔 인베스트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베어마켓, 하락장 혹은 약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큰 폭의 하락장을 겪으면 항상 사람들이 패닉을 느끼는 것이 느껴집니다.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아도 느껴지기도 하고 각종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 주식을 접하시면서 처음 생각하셨을 때는 장기 투자를 목표로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운칠기삼, 진인사 대천명. 두 가지의 공통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세상에는 필연히 내 힘으로만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성은 어떤가요? 이를 알면서도 불안한 환경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실제는 역사 속에 수많은 우연들이 있었지만 우연의 연속 속에서 결정된 것들일지라도 우리는 지난 과거에서 교훈, 이유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도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기제입니다. 스포츠 선수로 가볼까요? 국보급 센터 서장훈님은 경기에서 지면 유니폼을 버렸고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습관도 징크스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기존 경기에서는 없었지만 결승에서는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이 극도로 달할 때 사주, 혈액형, 별자리, 띠 등 미신적인 요소를 곁에 두며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저께와 어제의 하락장도 잘 돌아보면 여러가지 풀이가 존재합니다. 하락에는 항상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죠. 쇼트힐 캐피탈 파트너스의 스티븐 와이즈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도하게 오른 주가가 이제는 조정받는 것이다.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지속 불가능한 가격에 도달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스티펠의 베니 베니스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고리즘 주도형의 순환장이 펼쳐진 것이다. 많은 유동성과 알고리즘의 만남으로 인해 이 종목은 오르지 않았으니 사자,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 팔자가 섞이며 컴퓨터가 주도하는 리밸런싱이 나타난 것이라 말이죠. 실제 해외에서는 주식 거래의 70~80%가 물론 선물 쪽이 많지만 알고리즘 매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한 오한다의 에드모야 시장 애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중 관계의 악화가 기술주에 타격을 줬다. 대형 기술주가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비용을 언젠가는 치르리란 생각 때문에 나스닥이 피해를 입은 듯 보인다. 이런 주장이죠. 또한 오디세이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제이슨 스나이프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름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익 실현 매도세가 나온 것이다. 지난 여름 증시는 역사적으로도 대단했다. 특히 8월은 수십 년 사이 가장 좋은 한 달이었다. 간밤의 급락은 리밸런싱, 이익 실현이 잠깐 나온 것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PL 파이낸셜의 수석 전략가 라이언 데트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누군가 불이야 하니까 다 같이 뛰쳐난 것이라고 말이죠. 증시 약세를 초래한 동인이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란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주식을 과매수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내다 판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인데 사람들이 잔뜩 가득 찬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소리치니 모두가 빠져나간 것이라고 주장하죠. 시장에 대해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조금 피로하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무언가에게 신경 쓸 수 있는 에너지, 하루에 할당된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잡담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쉬는 시간에는 그냥 푹 쉬는 편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하루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까요? 상대적으로 시장 분석에 신경을 쓰실 수도 있고 기업 분석에 신경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중 저는 기업 분석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시장을 맞추면 좋겠지만 그런 확신을 드는 때가 많지도 않고 틀릴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업 분석만 하더라도 봐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진의 커리어와 기업이 가진 이미지, 이익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컨퍼런스 콜, 어닝콜 외에 하루나 이틀에 한 번은 에드가에 공시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 뉴스를 다 챙겨봅니다. 또한 실사용자들의 커뮤니티를 각 키워드별로 열심히 검색하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 평판을 남긴 댓글 혹은 사이트들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당 기업이 만든 제품의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브이로그에 담긴 평이나 테크 리뷰어들의 평을 거의 확인합니다. 산업적으로도 봐야겠죠.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산업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블룸버그 NEF 자료들을 읽기도 하고 우드 맥킨지 퍼블릭 자료를 읽기도 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약 5개 정도의 사이트들을 북마크해두고 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최신의 뉴스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기업의 어닝이 연속적으로 추정치를 상향받아 왔는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기업인지 등을 봅니다. 또한 상대적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기술적인 해자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겠죠. 이에 대해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배터리나 원자재 공급에 대해서는 리튬에 대한 논문이나 리포트들을 찾아보기도 하며, 계략적으로나마 기술적 해자가 다른 기업과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이해하려고 자료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잉여현금 흐름, ROE가 위아래로 튀지 않고 적당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최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흑자 전환을 통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나 이미 흑자를 잘 내는 기업임에도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찾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해서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순 없습니다. 제 간의 크기에 맞는 금액들로 포트폴리오의 크기는 정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저는 제 물컵의 크기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단기간에 과하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더 괜찮은 조건의 기업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화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길게 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볼 게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이즈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조금은 다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하락장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피셔인베스트의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Bear markets are scary, but they don't have to signal doom and gloom for your long-term investment strategy. In this video, we'll look at 3 ideas that could change how you think about bear markets and could help you on your path towards your long-term financial goals. Our first idea: remember that bear markets don't last forever. While it might be hard to fathom in the depths of a crisis or during a long bout of market volatility, remember that a new bull market will eventually appear. It's all part of the market cycle. Bull markets follow bear markets, and they often erase the bear's declines faster than many people anticipate. What's more, bull markets generally last far longer than bear markets. Keep that cycle in mind, bulls following bears, because it could help you avoid a common investing mistake. During the heat of a bear market or intense volatility, investors may feel the impulse to do something. That desire often means selling stocks in the hope of protecting your portfolio. You'll just buy back in when markets feel safer. But this desire to act may actually compromise your financial goals. The way we see it, abandoning stocks after participating in a bear's steep declines locks in losses and raises the risk that equity prices snap back before you get back in. In the industry vernacular, you could get whipsawed, feeling the losses on the downturn and potentially missing the sharp initial rebound. Over the long term, stocks move up because human ingenuity and the profit motive lead to productive innovation. So long as those factors exist, we expect bulls to continue following bears. Capitalism is the engine that powers equity markets, and capitalism has proven to be very flexible and resilient, pushing innovation forward and equity markets upward in the long run. Over the years, capitalism and profit motive have continued to function despite recessions, financial panics, market declines, coups and government changes, regulatory overhauls, epidemics, pandemics, world wars, regional conflicts, social upheaval, political assassinations, natural disasters, monetary and fiscal policy mistakes, high interest rates, low interest rates, protectionism, hyperinflation, currency collapses, market bubbles, and fraud. Even through events like these, equity markets have kept their long-term upward trend, regularly hitting new record highs. Why? Because capitalism continues to provide an incentive for individuals to develop innovative new technologies, increase productivity, and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And we believe equity markets are the most efficient way of tapping into that progress. It's impossible to predict the future, but if you believe in capitalism, then you likely believe innovations will continue, productivity and standards of living will rise, and investing in equities will continue to give you a higher probability of being wealthier over time versus fixed interest or cash. Our most important idea: understand that while bear markets are never pleasant to endure, participating in bear markets isn't necessarily devastating to achieving your financial goals.
especially if you have a long time horizon for investing. However, capturing all of the bull market returns is critical. Understandably, most investors prefer to avoid bear markets altogether. We believe it is possible, though very difficult, to identify a bear market early on, before the worst of the declines occur. If you do this, you may be able to shift to a defensive portfolio to avoid some of the downside to come. But to benefit from that, you must also reinvest before stocks rise. What if you can't call a bear market? Because, let's face it, successfully timing every bear is impossible. But participating in a bear doesn't have to shatter your financial goals, so long as you avoid behavioral mistakes. World equities have an average return of around 8% per year since 1985, and that number includes all bear markets. For investors, we believe that means sidestepping bear markets is a laudable goal, but isn't essential if you're investing for long-term growth. It also alludes to the fact that bull market returns overwhelm bear markets over time. So it's important that you're participating in all of the bull market, and it's impossible to know in advance exactly when the next bull market will start. New bull markets often start with a bang as stocks ricochet off of the bear market lows. Capturing those returns is critical to repairing the damage inflicted by the bear. As you can see in this graph, when world equities reached their lows in early 2009, the start of what would become the longest bull market in modern history was quick and steep. How powerful are those early bull market returns? Look at this table of S&P 500 returns after the end of bear markets. Of all the bull market beginnings since the 1930s, the average return in the 6 months following the bear market bottom was 27.8%. 12 months after the bottom, the average return was 46.7%. And a year and a half after the bottom, the average return was 53%. Those returns go a long way in helping your portfolio to recover. So rather than getting bogged down in the doom and gloom that typically accompanies a bear market, remember these ideas so you can better cope with market downturns and move confidently toward your long-term financial goals. 어떤가요? 괜찮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분할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거나 위험을 해지하거나 모든 방향에는 각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여러분만의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주말을 맞이하게 되실 텐데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